그날 밤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그 한기를 기억해. 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기묘하고 가장 섬뜩했던 경험이니까. 나는 대학병원에서 야간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어.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고 이 거대한 병원의 지하, 특히 시신을 안치하는 영안실 주변은 이미 내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지. 물론 아무리 익숙해도 영안실은 영안실이야. 시멘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키키하고 아무리 냉방을 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냉기가 늘 감돌았거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 밤 11시가 넘어 환자들의 웅성거림과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멎고 병원은 거대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지. 나는 낡은 무전기를 들고 3층부터 B3층까지 순찰을 돌았어. 엘리베이터는 덜컹거렸고 텅 빈 복도는 발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조용했어. B3층, 그곳이 바로 문제의 장소였지. 영안실은 이 병원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하면 항상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미신 탓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존재하는 무언가 때문이었는지. 나는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어. 새벽 2시 40분. 이 시간대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잖아. 나는 영안실 입구에 도착해서 낡은 철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돌려서 열었어. 딸깍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 안으로 들어서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스테인리스 잠금식 냉동고들이 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었어. 희미한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그 차가운 금속 표면들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냈지. 나는 순찰 기록지에 서명을 하고 혹시나 무슨 이상 징후가 없는지 냉동고들을 훑어봤어. 시신들이 차곡차곡 안치되어 있겠지. 이 시신들은 대부분 외부인이거나 신원 확인이 늦어진 경우들이라 밤에는 더욱 적막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문 열어줘. 아주 작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내 귓가에 들렸어. 마치 바로 내 옆에서 누군가 숨을 쉬며 말하는 것 같았지.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 뭐지? 환청인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어. 하지만 내 귀는 정확했어. 그 소리는 분명히 냉동고 중 하나에서 새어 나왔어.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나 말고 아무도 없었어. 이 깊은 지하엔 나 혼자인데. 나는 무전기를 들고 중앙통제실에 보고할까 생각했지만 만약 이게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나 바람 소리라면, 내가 겁먹었다고 보고하면 다음날 아침부터 온갖 놀림감이나 조롱거리가 될 게 뻔했어. 나는 이 병원에서 유난히 낯을 가리고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거든.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 발소리가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두려웠어. 제발 열어줘. 이번에는 조금 더 간절한 쉰 목소리였어. 소리는 정확히 세 번째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냉동고에서 나오고 있었지. 그 번호는 404였어. 내 이성은 비명을 질렀지. 가지마. 거기 가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 목소리의 간절함이 마치 누군가 정말로 고통받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어. 나는 이성보다 호기심과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불안감에 휩싸였어. 나는 무전기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호서04 냉동고 앞에 섰어. 차가운 금속 표면에서 냉기가 올라와 내 얼굴을 감쌌어. 나는 손을 뻗었지. 손가락이 떨려서 잠금 장치를 돌리는 데 한참 걸렸어.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자 냉동고 문이 0.1초 정도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히려는 듯 멈칫했어. 그 틈새로
마치 얼어붙은 공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열었어. 끼이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영안실 전체를 찢을 듯 울려 퍼졌어. 차가운 냉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곳에는 시신이 누워 있었어. 평소처럼 비닐 포장도 없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지. 하지만 나는 그 천을 볼 수 없었어. 내 시선은 그 시신 위에 고정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신은 주변의 다른 시신들처럼 차갑게 부르거나 핏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 오히려 갓 잠든 사람처럼 말랑해 보였달까. 나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렸어. 이 모든 것이 환각이길 바랐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지.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천의 모서리를 잡았어. 내 손이 닿자마자 소름이 돋았어. 이 냉동고 안의 온도는 영하 20도였을 텐데 그 천은 이상하게도 이지근했어. 마치 방금까지 누군가 물 있다가 잠시 나간 것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어.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보았지. 워사 공사 냉동고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나였어. 내 얼굴, 내 끼, 내가 입고 있던 바로 그 무한형 원제복.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내 눈꺼풀이 열려 있었다는 것. 그 시선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어. 그것은 죽은 눈이었어. 생기가 전혀 없었지.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옅은 보라색이었어.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쉰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 온몸의 근육이 마비된 것 같았지.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냉동고 안에 나를 쳐다봤어. 그때였어. 냉동고 안에 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 그리고 그 입술이 아주 느리게 마치 얼음 위를 긁는 듯한 소리를 내며 벌어졌지. 이적, 고질. 그 목소리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혹은 방금 들었던 문 열어져와 똑같은 목소리였어. 내 목소리. 하지만 완전히 생명이 빠져나간 듯한 배앓이 같은 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졌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공포가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지. 나는 기어서 비틀거리며 영안실 문으로 도망쳤어.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냥 나가야 했어. 이 끔찍한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어. 철문을 닫을 새도 없이 뛰쳐나와 나는 비상벨을 향해 달려갔어. 손이 덜덜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 겨우 버튼을 누르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웅장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지하 전체를 뒤흔들었어. 무슨 일이야? 당장 상황 보고해. 중앙통제실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쏟아져 나왔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헐떡이며 숨을 몰아쉴 뿐이었지. 나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 이건 악몽이야. 너무 피곤해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거야.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냉동고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도 내 피부에 남아 있었고 내 귀에는 예대 고지해야라는 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 경비 팀장님과 몇몇 직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어. 김군, 자네 무슨 일이야? 영안실에서 비상벨이 울렸는데 팀장님이 다그쳤지.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B3층 영안실 방향을 가리켰어. 냉동고, 제 시신이. 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일으켜 세웠어. 무슨 소리야? 자니가 지금 멀쩡히 여기 있는데 무슨 시신 타령이야? 술 마셨나? 그들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어. 나는 그들을 붙잡고 영안실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지. 내가 본 것을 확인해야만
내 정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결국 몇몇 직원들과 함께 영안실로 내려갔어. 사이렌 소리는 멈췄고 다시 섬뜩한 침묵만이 감돌았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어. 차갑고 퀴퀴하고 희미한 비상등. 나는 곧장 허다시서 공사 냉동고 앞으로 달려갔어.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내가 헛것을 받기를.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잠금 장치를 돌렸어. 다시 한번 찰칵 소리가 울리고 나는 문을 열었어. 끼이. 이번에는 텅 비어 있었어. 워사 공사 냉동고 안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얀 천 조각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지. 온도는 당연히 영하 20도였고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어. 복에 김군. 아무것도 없잖아. 자니가 너무 놀란 모양이야.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지. 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 나는 믿을 수 없었어. 분명히 내가 방금 내 시신을 봤단 말이야.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차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천을 걷으니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 직원들은 서로 쳐다봤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지. 아마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일시적인 환각을 경험했다고 결론 내릴 게 분명했어. 김군, 오늘은 일단 퇴근해. 내일 출근하지 말고 병가내. 푹 쉬어야겠어. 팀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동정심도 섞여 있었어. 나는 저항할 수 없었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 나는 영안실을 빠져나왔고 병원을 나서는 그 찰나에도 뒤를 돌아봤어. 월사경사 냉동고 문은 다시 단단히 잠겨 있었지.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지냈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눈을 감으면 그 냉동고 속에나 공허한 눈빛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날의 냉기와 목소리는 내 영혼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 일주일이 지났을까? 나는 다시 출근을 해야 했어. 병가에서 돌아왔지만 내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지. 나는 팀장님께 정중하게 사과했고 팀장님도 이해한다며 나를 다시 야간 근무에 배치했어. 그날 밤 나는 B3층 순찰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어. 오늘은 아무 일도 없기를. 오늘은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나는 순찰을 시작했어. 1층부터 3층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B층에 도달했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어. B층에는 몇몇 장기 보관 시설이 있었는데 그곳의 환기 시스템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어.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지. 나는 무전기를 들고 혹시 중앙통제실의 환기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까 망설였어. 그때 B3층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어. 후, 깊은 한숨 소리.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그것은 분명히 영안실 쪽에서 들려온 소리였어. 나는 B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어. 내려가야 할까?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정식으로 보고해야 할까? 1분 정도의 망설임 끝에 나는 결국 내려가기로 결정했어.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면 나는 아마 이 불안감 속에서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계단을 한 칸 밟을 때마다 내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 B3층 공기는 더 차가웠고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훨씬 강하게 코를 찔렀지. 영안실 문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 활짝 열려 있었지.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왠지 모르게 오늘은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았거든. 안으로 들어서자
냉동고 구역의 희미한 불빛만이 나를 반겼어. 나는 곧장 허다시 서공사 냉동고로 향했어.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멈춰 섰어. 월사공사 냉동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지난번처럼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열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더 열었어. 이번에는 시신이 없었어. 깨끗하게 비어 있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 냉동고 바닥에 누군가 손으로 쓴 듯한 글씨가 있었는데 얼음 결정 위로 긁혀 있었어. 글씨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지. 5일 남음. 5일. 5일 뒤에 내가 죽는다는 뜻인가.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내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어. 나는 우일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되뇌었어. 오늘이 수요일이었으니 다음 주 화요일쯤에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인가. 공포에 질린 나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손을 뻗으려 했어. 그때 내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 찾았니? 이번에는 속삭임이 아니었어. 명확한 하지만 기계적인 톤의 내 목소리였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 돌아볼 용기가 없었거든. 누구의? 거기 누구 있어?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어. 아무 대답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느껴졌어. 내 바로 뒤 아주 가까운 곳에 어떤 존재가 서 있다는 것을. 그 존재의 차가운 기운이 내 목덜미를 스치는 것 같았지. 나는 냉동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 한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나는 계속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지. 나를 아는가? 내가 물었어. 그 순간 그 존재가 움직였어. 마치 바람이 불어닥친 것처럼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어. 넘어지면서도 나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내 손에 잡힌 것은 텅 빈 허공뿐이었어. 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 위로 묘한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안실 전체의 조명이 갑자기 일제히 나갔어. 완벽한 어둠. 비상등마저 꺼져버린 절대적인 암흑이었지. 나는 비명을 질렀어. 완전히 길을 잃은 알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며 출구를 찾으려 했어. 그때 내 발에 뭔가 딱딱하고 축축한 것이 닿았어. 나는 멈칫했지만 이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것은 내가 가본 서공사 냉동고 문이었어. 나는 문을 잡고 일어섰어. 그때 내 오른쪽 귀에 아주 가까이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어. 잊어. 시간이 없어. 나는 내 오른쪽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그 존재를 느꼈어. 숨결이 너무 차가워서 마치 얼음 조각이 내 귓바퀴를 스치는 것 같았지. 나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면 무작정 달려나가기 시작했어.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때리치고 잡고 부수면서 나는 영안실 문을 향해 몸을 던졌고 튀어나오자마자 비상벨을 다시 눌렀어. 도와주세요. 누가 좀 와주세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 이번에는 직원들이 망설이지 않고 달려왔어. 그들은 나를 제압해야 했지.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저항했으니까. 다시 팀장님과 몇몇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영안실 안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다시 비상등이 켜졌지. 팀장님은 나를 진정시키고 결국 나를 응급실로 보냈어. 의사는 내가 극심한 불안 발작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 착란을 겪었다고 진단했어. 약물을 투여붓고 나서야 나는 겨우 잠들 수 있었지. 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 나는 내 병실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 나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지. 김군, 정신이 드는군. 옆 침대에 앉아있던 의사가 말했어. 여기가 병원이니까. 그래. 자니가 너무 흥분해서
응급실로 이송됐었네. 약을 좀 투러듣고 안정했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어제 B3층 영안실에서 제가 본 것에 대해 기록이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 잔이가 이상한 말을 하긴 했지. 자기 시신이 냉동고에 있었다고 말이야. 하지만 잔이가 그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은 비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 봤어. 내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 나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었어. 5일 남았다는 글씨, 그 차가운 숨결까지. 나는 그날로 병원 일을 그만두었어. 더 이상 영안실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 나는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지냈어. 모든 연락을 끊고 햇빛을 쬐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지냈지. 시간이 흘렀어. 나는 불안 속에서 매일을 보냈어. 그 5일 남음이라는 연이 언제 현실이 될지 몰랐지. 나는 내일 아침 거울을 봤어. 내 모습이 변한 것은 없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내가 죽을 날이 왔어. 그날은 토요일이었어. 나는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 그때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 나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 누가 올 리가 없었거든. 문 열어줘. 그 소리가 들렸어. 아니, 이 소리는 내가 듣고 도망쳤던 그 소리가 아니었어. 이 소리는 내가 병원에서 들었던, 혹은 내가 내뱉었던 그 메리 같은 소리였지. 나는 몸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야. 내 집이야. 내가 안전해야 할 내 공간이라고. 하지만 문 밖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문 열어줘. 제발. 이것은 마치 나를 유인하는 유혹 같았어. 그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듯 했지. 나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가서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지. 아무도 없었어.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나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깥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 하지만 그때 내 발밑을 봤어. 현관 앞바닥에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글씨가 있었어. 이번에는 긁힌 자국이 아니라 마치 수치로 쓴 것처럼 검고 선명했지. 이적, 영일.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어. 영일, 오늘이 그날이라는 뜻이었어.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내 방에서. 김군, 문 열어줘. 이것은 분명히 내 목소리였어.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젊고 건강했던 내 목소리. 하지만 그 톤은 세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지.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는 나와 내 방 안에 있는 나 사이에 갇힌 것 같았어. 나는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았어. 마치 밖에서 강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안 돼. 열지 마. 나는 밖의 존재에게 소리쳤어.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 제발, 춥단 말이야. 열어줘. 결국 내 이성은 무너졌어. 나는 밖의 존재에게 끌려가기 싫었지만 방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 나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어. 나는 방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 방 안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어.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도 마치 냉동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섰죠. 방 중앙에는 다른 내가 서 있었어. 그것은 내가 병원에서 보았던 그 시신과는 달랐어. 그것은 지금의 나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 하지만 그 눈은 나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어. 마치 누군가 나를 이리로 오도록 유도한 것처럼. 그 다른 나가 나를 보자마자 그 녀석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 당신이 여기 있어. 그 녀석이 울부짖었어. 그때 방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어.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문 열어줘. 나는 혼란스러웠어. 누가 진짜 나이고 누가 가짜 나인가. 내 방에 있던 나가 내게 달려들었어. 당신이 나를 대체하려고 했지. 그 영안실에서 나를 가둬놓고. 나는 춥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그 냉동고 안에 들어가야 해. 그 녀석은 나를 때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녀석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힘이 없었어. 마치 송둥치를 때리는 느낌이었지. 나는 밀쳐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있었잖아. 우리가 몸싸움을 하는 동안 문 밖의 소리가 더욱 커졌어. 당신이 아니라 나를 들여보내줘. 그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병원에서 본 것은 미래의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죽은 후 그 시신을 관리하는 누군가의 기억이나 잔상 같은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나를 대체하려는 존재였던 거야. 내가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죽은 자와 마주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어떤 존재와 마주쳤던 거야. 그 존재는 나를 겁주어 내쫓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그 존재가 나의 집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정상적인 나의 자리를 차지한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나는 그저 그 존재에게 속아 넘어와서 기카자 나와 싸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병원에서 본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미리미래 시신이 되어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를 대신해 냉동고에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있어야 할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인했던 시나리오였던 거지. 방 안에 있던 나가 애멱살을 잡고 여쳤어. 당신은 감히 내 삶을 훔치려 하.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나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해. 나는 방문을 향해 몸을 돌렸어.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 여우, 널 가뒀던 내가 아니야. 넌 가짜. 나는 방 안에 있는 가짜 나를 뿌리치고 문고리를 돌렸어. 문고리가 돌아갔어. 이번에는 밖에서 막고 있지 않았어. 문이 열리자 나는 복도에 서 있는 또 다른 나를 봤어. 세 명의 나가 한 공간에 마주 선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나는 나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 그 녀석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내가 병원에서 보았던 그 공허함 그대로였어. 당신이 그 안의 존재였군요. 밖에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때 방 안에서 튀어나온 가짜 애가 외쳤어. 거짓말 마. 당신이야말로 그 냉동고에서 나를 가뒀던 존재잖아. 세 명의 내가 서로를 노려보았지.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그러자 문 밖에 있던 나가 조용히 말했어. 나는 당신이 아니야. 나는 진짜 김현수야. 당신이 영안실에서 본 건 나를 감금하고 나 대신 세상으로 나오려고 했던 존재야. 내가 당신에게 문 열어줘 라고 했던 건 나를 이 지구에서 꺼내달라는 간청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 목소리를 썼잖아. 방 안에 나가 소리쳤어. 그렇지. 내가 감금되어 있으니 내 목소리라도 사용해야 당신의 주의를 끌 수 있었겠지. 밖에 내가 대답했어.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 나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실을 판단할 수가 없었어. 결국 야는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에게 집중했어. 방 안의 가짜 나는 이상하게도 나를 공격할 때 힘이 없었고 지금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 나는 방 안의 가짜 나를 밀쳤어.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던 진짜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당신이 진짜라면 나를 믿어. 이 상황을 끝내자. 밖에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내 손을 잡았어. 그 녀석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 너무 차가워서 내 손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 하지만 나는 그 차가움을 놓지 않았어.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
방 안에 갔잖아가 비명을 질렀어. 안 돼. 내 자리를 뺏지면. 그 녀석이 다시 달려들었을 때 밖에 나는 이미 나를 복도로 끌어내고 있었어.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문이 스스로 닫히기 시작했어. 광으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잠겼어. 방 안에서는 아직도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지. 문이 닫히자 복도에 서 있던 진짜나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았어. 그 녀석은 완전히 지쳐 보였어. 핏기 없는 얼굴과 공허한 눈빛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갇혀 있던 고통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 고마워. 나를 꺼내줘서. 그 녀석이 속삭였어. 당신이 나였습니까? 나는 물었어. 나는 당신이었지. 당신이 병원에서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것은 내가 아니었어. 그건 당신을 대체하려는 존재였지. 그 존재는 당신의 가장 취약한 순간, 즉 죽음의 공포를 이용했어. 나는 당신이 도망치자마자 그 존재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고 그 존재는 나를 감금했어. 나는 영안실 냉동고에 갇혀서 당신이 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문 열어줘 라고 빌었던 거야.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내가 겪었던 모든 공포, 모든 혼란이 이토록 끔찍한 연극의 일부였다니. 그럼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건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야. 그 녀석이 슬프게 말했어. 당신은 그 존재가 차지해야 할 자리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겠지. 그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섰어. 핏기 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지. 나는 이제 내 자리를 되찾았어. 하지만 나는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히 녹아들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그림자처럼 살아야 해. 그 녀석은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 그 녀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도의 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 하지만 당신은 자유워. 그 녀석이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어. 당신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했지만 대신 그 존재의 족쇄에서 벗어났어. 당신의 다음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 녀석은 복도 끝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 나는 내 집이었던 곳에서 쫓겨났고 내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갔어.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 내가 서 있던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 나는 내가 살던 집을 돌아보았어. 모든 것이 평범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 나는 현관문을 닫았지. 찰칵 하고 잠기는 소리가 낯설게 들렸어. 나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 되었어. 그날 이후 나는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 나는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를 찾아다녔어.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나를 안심시켜 주었거든.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내가 덮었던 하얀 천의 미지근한 감촉과 냉동고 속에서 들려왔던 문 열어줘 라는 간절한 외침이 귓가요 맴돌았어.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본 것은 나를 기다리는 나의 시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훔치려 했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나를 감금하려 했던 곳은 바로 영안실 냉동고였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지구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대가로 나의 세상 전부를 잃어버렸지. 나는 이제 차가운 도시의 그림자 속을 헤매는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버린 거야.